원일의 구독자 여러분, 하잉! 죄송합니다. 귀염 척 해봤어요. 네, 안녕하세요. 원일의 구독자 여러분. 네, 저는 황하연. 류민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할 차는요. 최근에 사고 때문에 더욱더 유명해진 브랜드죠. 볼보의 S90입니다. The new Volvo S90. 네, 2016년에 나왔던 S90의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중국에만 팔던 롱휠 베이스 버전을 기본으로 해갖고 차체가 길어졌어요. 벤츠 E클래스랑 S클래스 사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MW 5 시리즈 이런 차랑 경쟁하는 모델이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앞부분을 보니까 사실 기존 모델과 많이 달라진 부분이 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거의 그대로입니다. 헤드램프 디자인도 이제 토레의 망치라고 이렇게 T자 눕혀놓은 것처럼 그렇게 들어오는 그 디자인도 그대로고요. 범퍼 쪽 아래쪽이 조금 바뀌었어요. 네, 뭐 그릴이나 이런 전체적인 인상을 결정하는 것들이 그대로라서 확 바뀌었다 이런 느낌은 잘 안 됐어요. 근데 조금 세련돼진 느낌, 좀 그런 느낌은 있는데 네. 뭐 크게 변화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이렇게 약간 단정한 디자인이라서 그런 느낌 그냥 그대로 유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옆모습이- 옆쪽으로 예, 한번 예. 가볼까요? 이 차가 이제 전륜구동 베이스 모델인데 볼보에서는 이거를 이제 프리미엄 비율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전륜구동 차치고는 이 부분이 되게 긴 편이라 후륜구동 모델처럼 이게 되게 우아한 느낌 그런 비율 그대로 있고요. 자세히 보면은 제가 아까 롱휠 베이스 버전으로 이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저 뒷문짝이 거의 한 12cm 정도가 길어졌어요. 많이 좀 길어졌다라는 좀 네. 느낌이 좀 바뀌긴 했어요. 네, 12cm면 거의 이 정도니까 굉장히 긴 거죠. 네네. 이 루프 라인도 이제 길어졌고, 네. 당연히 플로어도 길어졌는데, 이게 지금 몇몇 채널에서는 이 문짝을 늘리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차가 이렇게 평평하게 생기지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R값이나 이런 리플렉션이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늘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롱휠 베이스 버전은 이 차가 처음 나올 때부터 같이 개발이 된 차예요. 이게 중국에서는 2016년에 데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설계할 때부터 처음 디자인할 때부터 같이 디자인한 차라서 이거를 뭐 문짝을 늘리는데 개조하는데 이렇게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조금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닐까. 중국 시장에서만 이제 뒷좌석을 더 넓힌 모델을 팔았던 건데 그거를 이제 베이스로 한국에 이번에 수입이 된 거죠. 어쨌든 처음부터 같이 개발한 차라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게 특징이에요. 이런 뭐 면품질이나 라인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자연스럽고 사물이 반사되는 이런 것도 이제 한 채 이렇게 빈틈도 없이 잘 떨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옆모습 굉장히 길어졌고 또 단정하다라는 거. 네, 네. 네. 그리고 뒷모습이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이제 뒷모습인데 트렁크를 바꿨더라고요. 네. 얼핏 보면 잘 모르는데 이 모서리를 좀 잡아서 이렇게 올렸어요. 요즘 힙업이 되세요. 네, 네. 고마워요. 원래는 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딱 그냥 일직선으로 갔었는데 여기로 오면서 살짝 올라가죠. 이거는 뭔가 뒷모습이 조금 인상을 또렷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라이트 안쪽에 이렇게 그래픽도 좀 바뀌었습니다. 이런 가로선도 들어가고 맞아요. 테일램프를 켜보면 이게 안에만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더라고요. 원래 한 줄로 들어오던 것들이 이제 두 줄로 나눠서 들어오고 뭔가 조금 더 강렬해진 느낌? 범퍼 아래쪽에 디자인도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고요. 자, 그럼 한번 트렁크를 트렁크를 한번 볼까요? 열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트렁크 형상도 이게 차가 길어지긴 했지만 다 실내 공간 넓히는 데 쓰였어요. 휠 베이스가 길어진 거라서 트렁크 크기는 이전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골프백 얘기를 늘 하지만 이 차는 골프백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대각선으로밖에 안 실릴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한 3개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3개 안 들어갑니다. 억지로 한 2개 정도 대각선으로 네, 그 정도 들어갈 것 같고 뭐 긴 채를 빼갖고 따로 실은다고 하면은 그러면 한 3, 4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생기진 않은 것 같아요. 차를 지금 타보고 있잖아요. 운전 감각에 대해서 네. 또 궁금합니다. 신형 S90은 2.0 리터 엔진을 기본으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단 B5랑 그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 T8 이렇게 두 가지가 수입이 되는데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인 B5예요. 출력 250마력 정도고 가속 감각은 적당히 부드럽고 매끈하게 힘도 부족함 없이 이렇게
가속을 합니다. 그냥 기존의 하이브리드랑은 좀 시스템이 개념이 좀 달라요. 기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이제 전기 모터가 이 구동력을 이제 도와주는 전기 모터랑 엔진이랑 같이 바퀴를 굴리는 그런 시스템인데 48V라는 얘기가 붙은 거는 이제 고전압 전력을 이용해서 기존의 엔진이 하던 다른 일들이 있거든요. 뭐 에어컨을 튼다든지 아니면 전기를 생산해낸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보조를 해줘요. 고전압 시스템으로. 그래갖고 이제 효율을 높이는 거고 볼보는 이제 이거 시스템으로 15% 정도 연료 효율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이 시스템이 이제 적용이 돼 있는지가 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 차는 이제 저 에어컨을 전기로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력을 조금 도와주는 정도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를 이제 발전을 시키려고 이제 브레이크가 이제 완전히 전자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 감각이 조금 일반 차랑 조금 달라요. 조금 단단하달까 브레이크가. 예, 그 정도가 약간 특기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니까 네, 연비가 네. 굉장히 좋겠네요. 연비 아주 좋진 않습니다. 이게 마일드라고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게 살짝만 도와준다 그런 의미라서 그리고 볼보가 15% 정도 효율이 개선됐다고 했잖아요. 딱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복합 11.3 정도 나오거든요. 이제 보통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엔진을 단 차들이 이제 한 10km 전후인 걸로 보면은 예, 딱 한 15% 정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이 좋은 게 보통 하이브리드 차들이 그냥 일반 가솔린 차보다 많이 비싸거든요. 그 시스템이 이제 복잡하고 뭐 들어가는 것도 많고 이런데 이 시스템은 좀 간결하고 좀 가벼워요. 이것도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값이 많이 비싸지지 않고. 코너링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도 궁금해요. 일단은 승차감 어떠세요? 저는 편한 것 같아요. 굉장히 편하고 네. 꿀렁임 같은 게 좀 느껴지지 않아요. 기존 S90이 조금 잔진동도 좀 심하고 조금 이렇게 승차감이 거친 차였어요. 그런 이유가 공간을 넓게 만들려고 뒤쪽 서스펜션 바퀴 안쪽에 이제 이런 서스펜션 구조를 조금 다른 회사들이랑 다르게 독자적인 구조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바퀴 안쪽에 부품이 많으면 그게 이제 실내로 이렇게 침범을 하잖아요. 그 공간을 이제 최대한 활용하려고 다른 서스펜션을 직접 설계해 갖고 넣었는데 그게 이제 약간 좀 단단한 느낌이 있었고 이게 이제 뒷좌석이 넓은 버전이 수입이 되거든요. 뒷좌석 승차감을 되게 고려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뒤쪽이 많이 부드러워져 갖고 차가 많이 뭐랄까 말랑말랑해진 느낌입니다. 근데 미국 세단이나 아니면 기존의 이제 한국 차 그 대형 세단들처럼 또 출렁이진 않아요. 스웨덴 차 특성이랄까? 스웨덴이 뭐 한국보다 한 40배 이상 크고 그런데 이제 국토의 한 70% 이상이 저기 호수랑 숲이고 막 이래요. 그만큼 좀 이제 험한 길도 많고 사람들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런 차들이 많은데 그래서 서스펜션 세팅에 되게 민감해요. 장거리를 갈 때는 오히려 막 부드럽기만 하면 오히려 운전이 피곤하거든요. 그다음 이 사람들이 또 운전을 또 이렇게 눈도 많이 오고 이러니까 되게 운전을 잘해요. 그래서 서스펜션 세팅이 되게 민감한데 그래서 아주 부드럽지도 않고 그러니까 적당히 편하면서 안정적이고 그다음 운전도 약간 재밌고 약간 그런 약간 묘한 세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차도 약간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루머와 진실 코너입니다. 네. 네, 재밌으실 것 같죠? 아, 네. 첫 번째 질문은요. 네. 자, 볼보가 차도 좋고 굉장히 인기도 많다고 하는데 네. 그런데 볼보를 사려면 1년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 아, 네. 이거 네. 진실입니까? 네, 일부 모델들이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2015년 전후로 모든 모델들을 새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되게 이미지 변화를 많이 했는데 인기가 갑자기 확 높아진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물량이 딸리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차가 늦게 나오는 게 아니라 수요에 대응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하다가도 취소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자, 이번 이 S90 모델이 바로 네. 축구선수 손흥민 씨잖아요. 네, 네. 자, 그런데 정작 손흥민 씨는 이 S90을 타지 않는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진짜인가요? 그거 제가 잘 모르겠고요. 광고 모델 한다고 무조건 그 제품을 이용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보통 그래도 이렇게 네. 뭐 소주 광고를 하면 좀 네. 그 소주만 좀 먹는다든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뭐 어떤 아파트 광고를 찍으면 그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모르시는 거죠? 예 모르는데 근데 네. 소주는 얼마 안 하잖아요. 아, 근데 네네. 자동차는 네. 이제
가격이 꽤 나가는 제품이고 볼보에서 주지 않았을까요? 줬으면 탔을 수도 있는데 한번 알아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손흥민 씨 팬이어가지고. 아,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대충 이제 네. 아실 것 같아요. 거의 네. 공식 질문이 돼가지고 네. 이 차 가격이면 네. 저희가 그때 리뷰를 했었던 제네시스 G80 가격과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네네. 그렇다면 우리 기자님은 네. 제네시스 G80이냐 네. 아니면 이 S90이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비슷비슷해요. 그래도 어느 쪽에 조금 1%라도 제네시스 G80인 걸로. 네네네네. 그럼 감독님, 저 감독님한테도 물어볼게요. 감독님은 그러면 G80 사시겠어요? 아니면 이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S90 사시겠어요? 저도 S9. 그럼 PD님은요? 저도 볼보 사겠습니다. 저도요. 불법 만세! 네. 자, 오늘의 루머와 지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를 한번 네, 이렇게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저는 들어오자마자 눈에 가장 띄었던 게 고급스러운 이 베이지 라인의 가죽 시트. 이게 실제 우드죠. 네. 네네. 이 우드, 네. 이 우드로 된 이 부분, 대시보드라고 하죠. 네. 네. 안 틀렸죠? 요거는 트림. 이 공간까지도 네. 다 베이지 부분으로 했다라는 것과 이렇게 또 스티치 처리도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잘 돼 있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놀랐고요. 네. 이쪽 부분까지도 다 완벽히 또 베이지로 이렇게 통일했다라는 거 많이 신경 썼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고급스럽다. 네. 이 부분이 조금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이었어요. 부분 변경 모델이니까 바뀐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바뀐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냥 거의 예전이랑 똑같은데 기존의 완성도가 되게 높았어서 어설프게 손대지 않는 게 낫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인테리어가 롤스로이스랑 벤틀리에서 디자인하던 사람이 와갖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전 레이아웃이나 디자인 자체에는 손을 대지 않았고 뭐 기능적으로 이제 조금씩 개선이 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특징이 이런 가죽이랑 우레탄이랑 우드랑 그다음에 알루미늄이랑 이런 소재를 되게 적절하게 잘 섞었었어요. 이쪽에 보세요. 되게 많은 소재가 이렇게 다 섞여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도 이제 되게 뭔가 밸런스가 잘 맞는 느낌? 세로 배치 이 디스플레이도 이게 지금 벌써 한 5년? 4, 5년 정도 됐는데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볼보가 되게 이 인테리어가 되게 좋은 게 여기서 되게 많은 걸 하거든요. 이런 공조 장치도 다 여기서 컨트롤을 하고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버튼들이 다 일로 집어 들어갔잖아요. 기능들이. 이게 사실 이렇게 일로 들어가면 비용이 남아요. 스위치들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되게 고급스럽게 만들었어요. 이런 디테일 한번 보세요. 버튼의 디테일, 이런 다이얼의 디테일이나 이 노브도 되게 고급스럽고 노브 한번 돌려보세요. 어머머머. 예. 따깍. 이게 일반 노브가 아니라 이제 안에다가 이런 느낌이 나게 이제 별도 처리를 한 노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섬세한. 차가 비싸지는 요소죠. 그리고 이건 옵션이긴 한데 저 아까 사실 네. 이거 보고도 너무 네. 예쁜 거예요. 네, 이게 크리스탈이에요. 세상에. 시승차에 들어가 있는 옵션이긴 한데 이런 것도 들어가고 이런 데도 다 이제 요거에 맞춰서 다 깎았죠. 고급지다.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들이 있고 그다음에 요 컵홀더 덮개도 이게 어머. 나무인데 네.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나무가 조각조각이 다 나 있어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 이 나무를 정교하게 다 잘라서 하나씩 붙인 거죠. 정말로 그러네요. 네, 이렇게 판판해지고 오. 이렇게 쫙 쪼개지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되게 뭔가 공들여서 그래. 만들었구나. 이 부분도 되게 좋은데 네. 이게 보통 그냥 여기서 이렇게 열리잖아요. 네. 근데 이 별도로 이 쇠 프레임으로 해갖고 이 덮개가 뒤로 높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러면 이 공간을 되게 뭔가 이렇게 팔 여유롭게 쓸 수 있고 여기다가 뭘 놓고서는 뭐 사실 음식 같은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흔들리지도 않고 이것도 사실 이렇게 만들려면 돈이 되게 많이 들 거예요. 다른 회사들은 이렇게 안 만들거든요. 눈으로 그냥 사진으로만 보는 거랑 이런 거 만져보고 열어보고 그랬을 때 이제 좋은 차라는 느낌이 듭니다. 또 이거는 이제 무선 핸드폰
중저음 공간이고요. 예, 요거는 요번에 생긴 거고 개선된 것들 중에 좀 특징이 미세먼지 필터가 들어간 그리고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 그런 에어컨으로 바뀌었고요. 맞아요. 근데 원래 그 전에도 이게 뭐 클린존 기능은 됐었는데 아, 네, 이번에 완전 초미세먼지까지 잡아주는 기능이 이제 설치됐다고 네, 그렇다고 탑재가 하더라고요.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디오 시스템이 이 차가 이 옵션이긴 한데 BMW가 들어가는데 좀 처음에 네. BMW를 BMW가 들어갔다는 줄 알고 네, 그래서 BMW에서 결국 볼보도 뭐 네. 내 독일의 3, 4차를 이렇게 조금 애용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 아니고 BMW 약자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창피했습니다. 네, BMW가 들어가는데 오디오 시스템의 완성도가 높기로 유명해요. 그것 때문에 이 차를 산다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거든요. 맞아요. 예. 콘서트 모드로? 콘서트 홀? 어떠세요? 좋으세요? 아 제가 사실 네. 좀 방금 좀 춤을 추려고 했는데 네.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네. 너무 좋고요. 네. 진짜 콘서트홀 여기를 이렇게 조종을 하면 콘서트에 온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또 재즈로 하면 음악이 이렇게 좀 모아주는 느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차를 아까 오디오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오디오 값만 1,000만 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콘서트홀 자세히 보시면 요 예태불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도시 이름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 세종문화회관 거기에서 듣는 듯한 느낌을 냈다 뭐 이런 거고 이 재즈 클럽이 이번에 추가가 된 건데 이것도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재즈 클럽에서 나는 소리를 이제 구현을 했다고 해요. 자, 저희가 이제 뒷자리 이제 또 탑승을 해봤는데요. 네. 아, 굉장히 넓어요. 저희가 리뷰했던 차 중에서 이렇게 뒷자리 공간이 넓은 차는 처음이죠. 기존에도 넓었던 차인데 12cm 정도가 다리 공간이 넓어졌대요. 거의 S클래스 정도의 다리 공간이 나오는 것 같아요. S클래스가 조금 더 이제 수치상으로는 좀 더 큰 차인데 이 차는 전륜구동 베이스거든요. 공간 뽑아내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면은 거의 그 정도 공간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너비는 근데 조금 좁습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차체가 작아서. 그러니까 S클래스보다 너비가 좁다라는 거죠? 네네. 오. 그러니까 이 차 크기가 길이 측면에서 봤을 때는 E 클래스랑 S 클래스 사이예요. E 클래스보다 한 15cm 이상 길고, 그다음에 S 클래스보다는 한 12, 3cm 정도 짧고, 약간 그 정도 중간 정도 되거든요. 그냥 뒷좌석 다리 공간은 S 클래스 정도 된다. 아, 정말 네. 너무 좋아요. 네. 다리가 긴 우리 기자님께서 네, 다리가 한번 다리를 길죠. 한번 네. 이렇게 하면 다리 쓱 하면 또 꽈가주시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다리 꼴 수 있는 차는 많은데 네. 꼴 때 이렇게 앞좌석에 닿을까 봐 이렇게 신경이 그쵸 쓰이잖아요. 그쵸 괜히 여기 예, 이렇게 예. 툭 쳐가지고 좀 기스나진 네. 않을까 괜히 예, 근데 이 차는 이제 다리를 꼬는 과정에서 이렇게 앞 시트를 찰 일이 없고요. 쓱 이렇게 다리 공간을 네. 정말 잘 뽑았습니다. 아 근데 맞아요. 그 좀 아쉬운 게 이렇게 다리 공간이 여유가 있으면 이제 시트가 뒤로 좀 눕거나 뭐 다리를 받쳐주는 받침대가 있거나 이러면 좋을 텐데 이 차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제가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렸네. 욕심쟁이에요. 그러면 네. 또 가격이 올라갈 텐데 네. 이 정도로도 너무 좋은 것 같고 네. 또 보면 여기 뒤 공조 장치가 굉장히 하나로 이렇게 이어졌잖아요. 이런 네. 부분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네, 눕혀져 있어서 좋죠. 네. 이렇게 보통은 여기가 싹둑 잘려 있으니까 이렇게 맞아요. 면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일부러 길게 빼서 이렇게 눕혀서 붙였죠. 보통 이 뒷좌석도 좌우 온도 조절 따로 되고요. 보통 3존, 4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차는 4존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B필러에도 이쪽에도 이제 송풍구가 있어요. 네. 보통 여기만 있잖아요. 그쵸. 그냥 다 있어서 이제 금방 시원해지고 이런 장점이 있고요. 이쪽 보시면은 창문 스위치를 한 번 더 올리면 이렇게 전동 햇빛 가리개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건 뒤쪽 그 뒷창문 햇빛 가리개 조정하는 거고, 그다음 썬루프도 여기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요. 네. 네. 열고 닫고 뭐 이 가리개도 열고 닫고 다 가능하고, 앞좌석 시트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오.
여기가 제일 상석이잖아요. 사장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타실 때는 이제 의자를 다 접고 이렇게 편안하게 다리를 뻗고 가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모든 게 다 조절이 가능하니까 네. 아, 굉장히 또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디오 관련해서 스위치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없더라고요. 아, 그게 좀 아쉽네요. 12V 아울렛이랑 네. USB-C가 두 개가 있고 옵션이 많은 상위 트림이라서 이 팔걸이가 조금 더 고급스러워요. 네. 기본형은 이제 작은 팔걸이가 나올 것 같고요. 여기 네. 큰 팔걸이가 나오고 여기 이렇게 수납함 조금 있고 여기 무슨 수납을 할 수 있나요? 서류? 태블릿 PC 아, 비슷하네. 그리고 예쁘다. 이 컵홀더가 이렇게 세상에. 이게 높고 이렇게 또 가죽도 잘 써서 이렇게 패스. 팔 받치고 있을 때 되게 좋죠. 근데 여기 있는 가운데 좌석은 네. 네, 여기가 높네요. 높은데 근데 다리가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 잠깐 앉아봤는데 이 등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등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어서 그래서 여기는 진짜 급할 때 사람 앉히는 용도일 것 같아요. 또 가장 또 빼놓을 수 없는 질문. 네. 이 차의 가격 궁금합니다. S90은 기본형이 6,030만 원이고요. 그다음 요 시승차는 이제 인스크립션이라고 옵션이 많은 차거든요. 이 차는 6,690만 원. 네, 그리고 이제 T8이라고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8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지금 한 요 정도가 제일 많이 팔리는 모델일 것 같아요. 6천만 원 중반, 6,69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편 아닌가요? 왜냐면 아까 네. 동급 모델이 네. 5 시리즈랑 벤츠 E 클래스라고 하셨잖아요. 그 차들이랑 비교해도 약간 저렴한 편인데 요번에 차가 더 커지면서 5 시리즈랑 7 시리즈 사이 그리고 E 클래스랑 S 클래스 사이 정도의 차가 됐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가격이 되게 합리적인 편이죠. 평일에는 기사 두고 타고 주말에는 직접 운전하고 약간 그래도 되겠다 이런 얘기 드렸었는데 그렇게 타기에도 되게 좋고 전반적으로 느낌이 그렇습니다. 아이씨는 어떠셨어요, 차? 저는 사실 볼보 하면 그냥 단단한 차, 안전한 차. 그러니까 네.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좀 많이 타는 차라고 생각을 했는데 타보니까 굉장히 성능도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상품성도 좋은 것 같고, 또 가격까지 방금 들으니까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또 최근에 사고로 안전 인해서 네. 안정성이 좀 더 믿음도 가고 네.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오늘 좀 강하게 이렇게 저한테 좀 어필이 됐던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안전에 대해서는 굳이 더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운전 보조 시스템 같은 것도 굳이 얘기를 안 했어요. 워낙 그런 부분은 뛰어난 차라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볼보는 되게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이게 타봤을 때, 직접 만져봤을 때, 또 이렇게 열어보고 뭐 돌려보고 맞아요. 했을 때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 되게 만족도가 높은 차일 맞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S90 타봤는데요. 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기자님. 요즘 저희 좀 네, 너무 그 조회수 안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 좀 마무리 멘트 좀 귀엽게 해보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함께 해볼까요? 네, 네, 함께요. 네, 네, 아시겠죠? 네, 네. 네, 머니를 구독자 여러분, 원하시는 차 중 있으시면 리뷰 남겨주시고요. 아니다, 댓글 남겨주시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해주세요. 네. 사랑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원하시는 차 중 있으면 뭐 댓글 남겨주시고요. 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황하연 류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Money rap